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12시 5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민주당이 드디어 당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상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역시 들려왔는데요. 암호화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두 가지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네시주 상원 의원은 당 지도부가 지난 4년 동안 해온 일, 즉 암호화폐 파괴 계획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뿐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좀 더 봐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보유자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생각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표심이 없어도 해리스는 대선 승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표된 당 플랫폼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이 안에는 시민과 정부 모두 포함되겠죠.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까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번 당 플랫폼 발표에 의해서도 하락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은 아직은 암호화폐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업계가 힘써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미국 SEC 위원장 겐실러를 재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겐실러에 대한 현 정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매우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 현 겐실러의 집행 조치들은 현 정부와 끈끈하게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집행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와 아무리 현 정부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이건 이것은 해리스와 그리고 현 정부와 그리고 겐실러의 관계를 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플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리플과 SEC 소송의 항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SEC 게리 겐실러에게 여전히 강한 신임을 보이고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첫 번째는 미국 SEC는 리플에게 항소를 한다. 왜냐하면 리플 자체의 사건에서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 만약 SEC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록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당 플랫폼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는 없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합리적인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리플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하거나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약 3천만 달러가 순유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유입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긴 횡보장을 겪고 있는 것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암호화폐만의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선의 움직임이나 거시 경제적,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는 증시에 자본 쏠림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투자 자산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만의 호재가 없는 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의하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표인 해시리본에서 매수 시그널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점. 이는 반감기 이후에 처음 발생한 시그널로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 전망에 대한 소식으로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11월 대선 이후에 새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달러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당장 달러가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향후에 10년에서 20년 동안 달러는 무너지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섭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간에 수직 상승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 역시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다져오면서 호재를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 분들은 내 투자 전략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분명히 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ETF 가능성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웹사이트에서 바네크 21세어스의 솔라나 ETF 19비사가 삭제된 가운데 이 앞서서 미국 SEC가 ETF 발행사들에게 솔라나의 증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단 솔라나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리플 XRP ETF 역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SEC는 항소를 하면서 리플 XRP의 증권 유무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플이 XRP ETF를 신청한다 한들 승인권자는 SEC인데 잘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솔라나와의 차이점은 이더리움은 사실상 솔라나와 거의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선물 ETF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현물 ETF도 승인해준 주요한 이유가 있었듯이 리플 XRP가 미국 내에서 선물 거래가 승인이 되고 먼저 거래가 된다면 솔라나와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SEC가 이더리움에게 프리패스를 여러 번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파이넥스 알파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더리움이 40% 하락한 것은 예상된 뉴스에 파는 매도 이벤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더리움이 최근 몇 주 동안의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이더리움 현물 ETF 순 거래량 감소세를 꼽으면서 점프 트레이딩, 원텀 뮤트 등의 대량 매도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혼란 등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금속 거래업체 스위스 골드가 리플 XRP를 결제 옵션에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들은 XRP로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XRP까지 추가되면서 XRP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